건강 이상설 이런 거 재산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표정 기억나세요? 그 표정이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악플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이 고생되고 욕 먹고 네, 오물을 묻히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박사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사랑스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영상을 올렸는데 또 그걸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또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공익적인 기업가 이미지였고, 그리고 사실은 도중에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이미지가 또 바뀌었어요. 또 정치인하면서 이미지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업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말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맞게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 직업을 그만두면 정확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예. 또 페르소나라고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바뀌다 보면 좀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재성 같은 게 20대 정도에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의과대학 가기를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20대 때 의과대학 가면서 생긴 정체성이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봉사정신, 사람이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좋은 일인지를 그때 깨달았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사. 원래 제가 수학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진단 정확하게 하고 치료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직업이 5번 바뀌면서 그 정체성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V3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 사실은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료로 배포하니까 계속 봉사를 하는 거죠. 교수를 하면서는 제가 그동안 안랩하면서 벌었던 그 재산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 셈이고,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저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사실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도 이 고생되고 욕 먹고 네. 오물을 묻히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정신으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업이 바뀌어도 봉사랑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시죠. 근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셨다고 예. 하신 거를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도 유튜브에 나온 적이 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다른 사람도 저는 반은 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안 알려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서 다들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산 절반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럼 재산 절반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당시로 보면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이요. 예. 좀 마음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V3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거는 우리 선조부터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정도 성공을 한 거니까 이건 100% 제게 아니다. 오히려 이 중에
뭐 많이 해보면 절반 정도는 제 노력이고 나머지는 사회가 저를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갑자기 오게 됐는데 저도 우연히 영상을 올렸지만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나왔고 예. 댓글도 거의 1000개 가까이가 달렸어요. 아이고. 1000개까지는 아닌데 800 몇 개인가 제가 아까 본 걸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같고 저는 그 영상을 철저히 대중의 시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예. 거기서 악플도 있었고 또 예, 좋은 예, 글도 그럼요.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악플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악플 다시는 분들이 불쌍해요. 사실은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셨으니까 의학적인 관점으로 그 악플을 쓰면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 오나요? 정신적인 영향이 어디에 한 군데 집중을 하면 마치 어떤 광신도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자기 확신이 더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오히려 그 자기 확신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건강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참 저러면 본인한테 좋지가 않는데 나를 좀 더듬는 예. 영상을 제가 초반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도 선뜻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 사람이 말을 더듬는 게 평생에 있어서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은 특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가지고 여러 번 돌리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드루킹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정치꾼들의 수법이에요. 사실은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후보님께서 최근에 어떤 그 뉴스 채널에서 그 어떤 특정 후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 그게 요새 막 사람들이 또 약간 조롱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좀 해명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신지.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건데요. 제가 그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죠. 사실은 연기였어요. 예, 연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누구더라 하면서 사실은 알면서 이제 그 마치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요. 그러면서 맞죠,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네. 아니 의사 보고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야 도대체. 그러면 무면허로 이게 약간 과했었구나. 그래서 저기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길게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연기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조금 약간 이색적인 연기? 너무 예, 약간 그랬습니다. 메소드 연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 조금 길었습니다. 좀 짧았으면 그래도 오해는 안 받았을 텐데.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토론하시면서 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체력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점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 사실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어떤 후보가 자기가 와가지고 지원 주사하는 게 도움이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안 됐거든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토론이라도 사람 마음 이렇게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갔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솔직한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정확하게 그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근데 제가 한두 번 지원 요새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도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라고 했는데 정말 도움 안 됐다고 하니까 도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거기서 저도 조금 끝까지 좀 다른 공격으로 받아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솔직한 게 더 나았어요. 여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은 역할이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인 것처럼 여당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면 그러면 국민이 완전히 소외되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삶은 누가 책임지나?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항상 100%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예, 회사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진짜 어렵잖아요. 발표 불안이 있으신 것 같다, 좀 많이 떠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아니 저 그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교수 때는 3,000명 앞에 두고 강의를 여러 번 한 사람인데 뭐 사람들 많다고 이렇게 떨 일은 없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군중이 뭐 두렵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저 발표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좀 복잡한 네. 그런 그 정책 같은 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정말 정확하게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다른 분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숫자 같은 거 거기다 안 쓰고 그냥 외워서 말하고 이러거든요. 숫자를 외워서요? 예. 그래서 숫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숫자 같은 거 복잡한 숫자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그대로 띄워서 그대로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 비밀번호도 자주 까먹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것도 저는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행사나 방송 나갈 때 스크립트를 직접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대본을 직접 쓰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써주는 분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텝이 쓰는 경우가 있죠. 물론 중요도가 다릅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때는 그걸 안 보고 그냥 말을 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효과 좋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스텝이 써주는 그런 중요도는 떨어지는 행사인데 그게 그 제가 쓴 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맞지도 않고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저기 그 챗GPT 같은 걸로 요즘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챗GPT를 쓰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쓴 다음에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상 보면서 이게 직접 쓰시는 걸까 아니면 누가 있는 걸까 예. 이게 너무 궁금했었고요. 근데 제가 하나만 팁을 좀 알려드려도 되나요? 예. 네. 그럼요. 저는 보면 팁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그랬습니까? 네. 근데
조금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처음에 보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흐려지면서 이게 무슨 단어지?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중3 정도로 말해라 이렇잖아요. 예.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어려운 단어가 많으면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쉬운 단어나 아니면 쉬운 눈높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어떨까라는 예.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정치에서 못 그런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저기 정책 같으면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 연금 개혁 네. 네, 세 가지. 우선 첫 번째는 네. 보험료를 몇 퍼센트로 할 건가?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득 대체율을 몇 퍼센트로 할 건가? 소득 대체율 벌써부터 어렵죠? 무슨 말이죠?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네. 은퇴하기 전까지 받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은퇴한 후에 받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거거든요. 네. 근데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연금과 관련된 것 같이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죠. 맞아요.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진짜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스피치 코칭을 할 때 교수님들이나 예. 아니면은 기업가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코칭을 하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 오히려 쭉 박사,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예. 그 주변에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중3 오히려. 학생을 불러서 이해 가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중학생이 이해 가는데요? 그러면 그 스피치가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예. 맞습니다. 예. 비유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사례라던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몇 살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조금 서민의 언어 예. 이런 게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는데 댓글에 많은 분들이 계속 안철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제일 많았던 키워드가 그립다. 예. 그 무릎팍도사랑 힐링 옛날 예. 뭐 때문에 계속 그리워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당시는 사실 거의 전 국민적으로 저를 다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저도 뭘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어 기제가 전혀 없이. 맞습니다. 저 나름대로 농담도 굉장히 유쾌하게 지금도 사실은 농담 맞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 잘하거든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재 개그요? 뭐 저기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난폭한 축구 선수 난폭한 축구 선수 뭐가 있을까요? 펠레. 펠레. 예. 네. 제가 사회생활을 예. 조금 웃어야겠는데 예. 이따 집에 가면서 웃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아했던 영상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SNL 나오시는 거나 예. 그런 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SNL은 절대로 각본을 안 줍니다. 그거 전부 다 그냥 애드립입니다. 전부. 그런 거 저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 그 토론에서 그건 봤어요. 악플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주시는 걸 봤는데 언짢으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예,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결국 AI가 만드는 악플은 제가 그 원리를 알거든요. 기술적인 걸 아니까 이게 뭐 기분 나쁘거나 감정이 섞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게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혹시 스피치 쪽으로 평상시에 좀 말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좀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거 좀 제안을 받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도움이 뭐 정말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처음 시작이 조금 느리거나 실수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문장을 읽을 때 이럴 때 보면 좀 그래도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예, 국회 정론관 같은 데서 이제 처음 읽을 때 처음에 실수하면 그거 이제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짤을 만들어서 계속 놀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두려움.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TV에서만 보던 안철수 후보님을 실제로 뵙기도 했고 여기 또 카메라도 많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도 막 떨리거든요. 안철수 후보님의 연설을 몇 개 보면서 느꼈던 점은 첫 시작이 단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예. 아, 그걸 바꿔야겠네요. 네. 예. 첫 시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조금 노련한 분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그 전 시장님께서 후보님께서는 노련하시고 원래 말을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에 들어갈 때 첫 30초 스피치 이런 거 할 때도 약간 긴장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외우듯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은 살짝 여유롭게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대본 받으면 저도 오독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 30초 스피치 하실 때 그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그 끊는 그 지점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좀 달라지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끊어지는 부분 그것 포즈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포즈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는데 3초 정도. 예. 근데 살짝 좀 더 약간 더 재밌게 조금 더 재밌는 그 지금의 이런 그걸 고쳐야겠네요. 예, 제일 처음에 좀 더 쉽고 좀 더 뭐 유머러스 하거나 쉬운 걸로 바꾸는 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처음이 좀 어렵게 시작해요. 맞아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뭔가 변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 어필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초 스피치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어필을 해야 하는데 좀 겸손하게 뭔가 PR을 안 하시지 그러니까 않았나. 그게 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재산 절반 기부했는데 그거 이야기 안 하니까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또 좀 너무 과한 거 같고. 아니요, 이야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뭐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요. 예, 그게 흉이 안 되나요? 그건 무조건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한테 여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들한테도 재산 반을 주라고 하시면은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느낌이 있으신데 저는 가진 것도 얼마 없지만 저한테 만약에 주라고 하면 저는 정치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어떤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좀 주장과 근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들면서 예. 30초니까 주장과 근거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학 중심의 그 전문가다라는 인식만 사람들한테 강하게 인식돼 있거든요. 근데 과학뿐만 아니라 기업가 예,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0초 안에. 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 기업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과학을 했기 때문에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30초에 하시고 계속해서 어필하셔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당선됐던 게 경제 때문이잖아요. 예, 그럼요. 예. 기업가 출신. 예. 근데 제 동문. 그래요? 거기 그 가족 딸 아들 전부 워튼스쿨. 와튼스쿨. 이거 저도 워튼스쿨이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다른 분들도 아시는군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스피치의 법칙이에요.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기업가 출신인 걸 한 번도 언급을 잘 안 하신 걸로 저는 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기업 운영해 보셨어요? 예, 맞아요. 네. 어음깡 해보셨어요? 예. 저 어음깡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은행에 가가지고 이자의 거의 2배 이상을 미리 선이자로 떼고 나머지 돈을 받아서 그걸로 직원 월급을 줍니다. 그게 어음깡인데 저 매달 했어요, 매달. 이런 걸 왜 토론에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봉사만 하면서 사셨거든요. 네. 의사이신데 부산 가장 달동네에서 진료비도 안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금수저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금수저로 잘못 알고 있는데 금수저로 보이세요. 근데 전부 다 제가 무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걸 왜 연설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네요. 제가 그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정말요. 기억이 없네요. 스피치 기법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다 허물어지면서 그 후보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팩트 기반으로 딱딱한 그렇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더 많은 팬들이 좋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그 흑수저이시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생 봉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곁에 있었다면 연설문으로 그 스토리를 조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너무 이성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감성적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할애를 하고,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었다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는 그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셨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뭐 영화 같은 거나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약간 아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님 영상이나 토론을 봤을 때는 좀 딱딱하다, 그리고 똑똑하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딱 생각을 했지.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런 느낌은 조금 아쉬웠던.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마음속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코로나 의료 봉사 때였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 진심하고 그게 정말 사진으로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누가 찍는 줄 몰랐어요. 그 사진은 진짜 인상에 딱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정치 잘 모르잖아요. 저도 뭐 잘 모르거든요. 경제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국민들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감동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많은데 제가 오히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 봉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설하실 때는 좀 스토리를 넣어서 한번 예. 만들어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다시 보는 계기가 되면서 예. 네, 힐링 캠프 때 그때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듣고 싶어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 이경규 씨가 메인 MC로 나왔어요. 수혈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폭망했죠.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근데 왜 그 영화를 의학 영화를 만드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복수혈전이 왜 의학 이야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복수는 배에 물이 차는 거고 혈전은 피가 굳는 건데 그거 의학 드라마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와, 시야가 확실히 딱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예. 그쪽으로 됐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발가락에 다쳤는데 저한테 보자마자 족저 근막염이세요 이러신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의사니까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강 이상설 이런 것도 의사시기 때문에 직접 다 치료하고. 근데 사실 그 전부 엉터리인 게요. 제가 3주 전에 동아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뇌 건강이 안 좋으면 마라톤을 못 하죠. 제대로 그 길 따라서 갈 수도 없는데요. 최근에 계엄 사태 났을 때 혼자만 그 국회 덩그러니 앉아 계셨잖아요. 예. 그때 그 사진도 BBC에도 나왔었죠. CNN부터 해서 네. 전 세계 바이럴이 됐어요. 그 사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좀 영감을 준 것 같았어요. 사진도 딱 그 빈 의자가 있고 거기 혼자 가만히 계셨잖아요. 예. 네. 그때 거기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동료 의원들은 없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제 뒤에는 제가 대표하는 유권자 25만 명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외롭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엔 좀 외로워 보였는데 속마음으로는 또 그렇지 않으셨군요. 저는 혼자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10배 이상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아주 소수파에 해당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V3 만들 때도 의사는 많지만 나 혼자뿐이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V3 만드는 안랩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공대 출신들이 모여 있고 저는 끼워주지도 않다가 나중에 되니까 정말 평생 동료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를 벗어나서
그 전문 경영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 도와주고 정말 힘든 회사들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로 또 간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일만 어떻게 보면 찾아서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그때 탄핵 투표에 앉아 있었지만 네. 그 일이 처음이 아니라 아, 거의 제 평생 해왔던 일 중에 하나인 셈이었죠.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 한 장이 예, 외롭게 혼자서 계신 게 또 예, 그렇지만 또 외롭지 뒤에- 않았습니다. 지지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아, 정말 저 사실은 제가 약간 좀 가슴이 무너지는 게요. 지난번에 그 산불 현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체육관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세요. 얼마나 거기서 계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께 정말 그 용기를 드리려면 정말 정부가 제대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또는 구호 물자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 끝나면 또 빨리 또 뭔가 해결하시러 또 가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참 갑자기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이고, 들려가지고. 네. 저는 원래 그러니까 분석하는 걸 저도 재밌어하다 보니까 또 잠깐 화제를 바꿔보자면 와서 사람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예, 관계자분들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건가 후보님을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식으로 저한테 하는 건가 이걸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다들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좋다고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후보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약간 저하고 멀어져 있으면 왜곡이 돼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오히려 오해를 해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실제로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들어와서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막 데이터를 세우고 보거든요. 예, 저는 예. 행사나 아나운서로 뭐 정치나 기업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딱 가면 분위기가 싹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표정도 있고 음. 그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근데 여기는 다 너무 하트가 뿅뿅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고 저도 미디어로만 이제 일반인으로서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고 특히 제가 더욱 더 높게 샀던 부분은 사실 제 유튜브가 좀 약간 살짝 요새 말로 어그로성으로 제가 말 더듬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렸는데 근데 그것 보고도 흔쾌히 오늘 오라고 하신 게 좀 열려 있다는 생각을 예,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바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올린 지 며칠 안 돼서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그것도 아니 저한테 참 신기했어요. 많은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서 또 저기 부탁드렸습니다.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예. 윤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후보님께 눈으로 이렇게 표정 기억나세요? 예. 그 표정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게 이렇게 훗 하고 웃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인 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게 아마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좀 예, 이상한 맞아요. 답변을 하셨었어요. 예, 황당했습니다. 예, 그때 그게 약간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던 그 아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스피치 팁인데 말씀하실 때 말을 느리는 느낌이 있어요. 후보님께서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앞 글자에 액센트를 주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발음이 더 좋아지. 오히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저기 처음 부분을 좀 더 쉬운 언어로 액센트를 먼저 준다. 처음 부분을 쉬운 언어로 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이제 글자들이 있잖아요. 단어가 있고 단어가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면은 지금 말하기의 방식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조금 똑 부러진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랑 또 그리고 그 어미 처리를 다양하게 하면 좋거든요. 말 끝을 처리하실 때 선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둥글게 요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도 되나요? 예, 그럼 네, 한번 좀 힘드시죠? 한번 연습을. 예. 네, 그게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랑 좀 동그랗게 말아서 하는 거랑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으면 훨씬 더 색다르게 들리고요. 그리고 강약 조절할 때 중요한 단어만 좀 세게 하시고 사투리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도요? 사투리가 정말 좋은 저는 그 정치인들의 말하기 중에서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좀 강하게. 저도 부산 가서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제구나. 어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누구? 안철수 아이가? 자 와왔노? 네.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저기 고등학교 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한테. 왜요? 예? 왜요? 선생님이 화가 나면 확 대가리 세를 빻아볼라. 이런 심한 말씀 저를 좀 약간 더 뻔뻔스럽게 이런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실행하고 또 바쁘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뭔지 그거 저 궁금합니다. 그 동기. 저는 이름 남기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왕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제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내는 시점이 있을 테고 어떤 세상에는 제가 없을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둘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거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러면 저는 제 삶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선 책 쓰는 거. 저는 저 대필 작가 안 쓰고 15권 썼습니다. 저는 그 아랩 같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정말 우리나라 보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족 학과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지금도 저는 참 좋은 게 저 지금도 제 아내나 제 딸하고 사이가 참 좋거든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그겁니다. 사실. 진짜 오늘 제가 1시간 이렇게 뵀는데 제가 그 몇십 년간 갖고 있던 편견이 저도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장문으로 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저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내용이 있는 댓글들을 달아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좀 읽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말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대로 잘 못해서 실망을 안겨드리거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요. 정말 그런 일 다시는 없도록 정말 제가 최선 다할 것을 이 자리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올린 영상 때문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세상이 예.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제가 좋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오래 했는데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10시까지가 그 투표 마감 시간이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 노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미 표를 찍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저도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